셀트리온 이제는 다르다. 변이 바이러스 모멘텀이 유효한 이유는 바로 백신에 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세 종목 모두 2%대 이상의 강세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약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장중에 크게 올라가면서 17만 9,700원까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와서 좀 섭섭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 모멘텀 이제는 다르다.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레퀴로나주의 모멘텀이 살아있다. 특히 레퀴로나주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일자 질병관리청의 보도 참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 이런 거잖아요.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이런 측면이죠. 그런데 이 백신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앞으로 유행할 수 있는 감마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이 자료는 5월 21일 날 나온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모더나 경우는 초기 유행주에 대해서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화이자는 감마형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상태고 델타형에 대해서는 그나마 효과가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감마형에는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델타형에도 거의 60%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상황이죠. 노바백스는 감마형에는 효과가 없는 상황이죠. 얀센 알파형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고 감마형에 대해서 68%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작 델타형에 대해서는 모더나라든가 노바백스라든가 얀센 쪽에서는 지금 실험 자체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유행할 수 있는 감마형에 대해서는 얀센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다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치료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레퀴로나주가 그렇다면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델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현재 중대본에서 세포주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 내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6월 23일이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이죠. 중대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세포주,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세포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레퀴로나주를 투여를 해가지고 세포가 어떻게 되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이와는 별도로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이미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동물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7월에 발표할 예정에 있다. 즉 중대본에서 발표를 하는데 중환형이 있다가 아니고 현재의 감소다 내지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동물 실험을 셀트리온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려가 되는 것이 감마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월 14일 날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은 현저히 감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셀트리온 측에서 아니다, 이것은 세포주 실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동물 실험을 해서 확실하게 밝히겠다 해서 지금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둘 다 7월달에 발표잖아요. 조금 앞당겨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6월달 내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대본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조금 지난 시점에서 아마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과정들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죠.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였잖아요.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대본이 2월 11일 날 현저히 감소라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 이 동물 실험을 2번을 거쳐가지고 중환형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잖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이번에 이 델타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중대본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바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레퀴로나주의 재료는 살아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쪽에 대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나와 있는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부 다 효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입증이 된 것이죠. 변이 바이러스 부분에 대한 효능 부분들이 앞으로
그리고 레키로나주의 수출 쪽에는 아주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오늘 2.74% 상승이죠. 28만 1,500원대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물론 장중에는 더 강한 모습이 나왔지만 밀렸기 때문에 이건 뭐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우려심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이 427억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공매도가 7,200주입니다. 공매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 매수는 15만 주입니다. 창구별로 보시더라도 외국계에서 1,000주 매도가 있었는데 아침 9시 3분에 CLSA에서 판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JP모간 2시까지 매수를, 그 다음에 UBS, CS 쪽에서 아침부터 매수를 하면서 외국계 쪽에서는 6만 5천 주 가량의 매수 우위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조금 밀린 것은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개인들 쪽에서 데이 트레이딩 내지는 단타 매매를 하는 쪽에서 종가를 앞두고 매도하는 수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들 매도가 오늘 많은 상태였고 기관들도 20만 주 매수 우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의 손이 바뀌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거래량 측면에서는 앞으로 여기서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손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5월 31일자 영상에서부터 6월달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린 것은 공매도와의 싸움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한 발 물러설 것이다, 일부 후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공매도 때문에 장중에 밀리는 상황들이 나오면은 기회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강세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이번 주에도 월요일날, 어저께 화요일날 또 똑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큰일 났다. 그러나 미리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뭐 장중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털고 올라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평균 가격이 지금 26만 600원대잖아요. 헬스케어도 오늘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238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 헬스케어도 역시 위에 꼬리를 달면서 마지막에 조금 밀렸지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계속적인 매수 우위였고 개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들 매도로 인해서 마지막에 2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왔다.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2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더 많이 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일 조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조정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헬스케어 역시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계에서 8만 주 매수잖아요. JP모간, UBS 아침에 사고 그냥 구경만 했다, 이런 측면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더 많은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역시 이제 공매도 평균 가격이 11만 6,800원대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내려갈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이 아주 강력한 모습이었잖아요. 제약은 오늘 막판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제약 역시 개인 쪽에서의 매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제약의 주도 세력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쪽이라기보다는 기관들 쪽이죠. 특히 기관들 쪽에서도 투신권에서 제약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들 투신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들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 매수는 8억 정도에 불과한 모습이었고 기관들 매수가 많은 모습이고 역시 개인들이 매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 외국계 합쳐서 18,000주잖아요. 특히 UBS 쪽에서 혼자서 다 사는 모습이 나타났죠. 제약의 주도 세력은 기관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미 공매도 가격과의 가격 차이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휩쓸릴 상황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우리가 6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중요한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상황이었고 또한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매도와의 싸움이었다, 이런 측면이었고요. 결론적으로 공매도가 후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주가의 움직임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레키로나주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측면으로 볼 때도 순환 장세에서 주도주 장세로 넘어가고 있고 또 이 주도주 맥락군들이 성장주 맥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주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치고 나온 카카오 네이버가 이미 신고가 형태로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는 쪽에서 결국은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바이오주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기가 한쪽으로 휩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기란 것은 매매의 기세, 매매의 힘이죠. 그리고 특히 매수의 힘, 요 매기가 좋은 쪽으로 항상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도주의 쪽에 집중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산발적이고 순환장치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이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이제는 바뀌어 나간다는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